일단 왜 내보냈냔 말이에요. 소환을 받을 사람을. 아하. 답답해 죽겠어 그런 말 들으면은. 네. 아니 지들끼리 그냥 공수처랑 싸우는 건 좋은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인지를 그냥 유권자의 마음을 설득하는 문제인데 이쪽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간단합니다. 빨리 네. 귀국해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게 지금 문제고 저런 민주당에서 저 깽판을 쳐도 헌신판론이 지금 죽질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도 굴하지 않고 정말 공정한 사법의 잣대를 들이댔던 그 정적 자산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네? 그건 자기 정치적 자산을 갖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모르고 그랬다 치더라도 이게 지적을 받았으면 그래 그때라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열받거든?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조국이 밉다 하더라도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가버린다라는 거. 예. 대통령이 국민들이 지적을 하면 좀 받아들일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사실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빨리 네. 귀국해야 돼요.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되는데 소환을 안 해서 지금 귀국을 못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 일단 왜 내보냈냔 말이에요. 소환을 받을 사람을. 아하. 그러니까 그걸 원점 원위치시키라고.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런 말 들으면은. 네. 아니 지들끼리 그냥 공수처랑 싸우는 건 좋은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인지를 결국은 뭐냐 유권자의 마음을 설득하는 문제인데 이쪽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지들이 그냥 옳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싸움에 누가 관심 있겠어.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아니 피의자인데 왜 호주 대사를 시켜? 그냥 출국 금지인데 왜 그걸 풀어줘? 이거랑 호주 대사에서 전면 교체하는 거는 호주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좀 어려울까요, 교수님? 둘 중에 하나죠. 대사 임명을 취소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오는 거고. 예. 아니면 대사 임명 취소하지 않는다도 최소한 뭡니까? 일단 들어와서 조사 받은 다음에 나가라고. 예. 그걸 왜 못해? 아하.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 적어도 조사받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호주도 그 부분은 괜찮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문제 또 하나는 삼지는 않을 뭐냐면 것이다. 공수처에 허락을 받았다 그러는데 공수처에서는 허락해 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네. 진실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뻔한 거거든. 그래서 랠리를 끌면 그게 유리하겠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판단 조차를 갖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게 지금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민주당에서 저 깽판을 쳐도 정권 심판론이 지금 죽질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김건희 리스크가 사라졌잖아요. 예. 그때 한동훈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치고받고 김경률하고 또 치고받고 유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김을 쭉 빼면서 그게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 대신에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완전히 지면을 장식했잖아요. 전체 미디어를 장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국힘이 앞서가고 국힘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공천 뭐 이렇게 혁신적이지는 않지만 그나마 안정적이다는 느낌을 줬으니까 예. 앞서가고 거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의사 파업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 딱 임명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때부터 쭉쭉쭉쭉 빠지는 거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호주 대사를 임명한 것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출국 금지를 갖다 풀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아 저거 피의자 도피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판단을 못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것도.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했죠. 이 방송 하면서부터 내가 얘기했을 겁니다. 예. 이 정권 대통령실 이상하다. 계속 얘기했죠. 이런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주 공수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딱 보면 저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간에 아니 지금 그 공수처에 수사를 받는 사람을 갖다 호주 대사 임명을 하지 바깥으로 빼내면 어떻게 돼? 국민들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피의자를 도피시킨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뭐 화가 나거든요. 왜냐 이 정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단한 게 있어서 뽑아준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을 봐라.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 어디도 굴하지 않고 정말 공정한 잣대를 들이는 사법의 잣대를 들이댔던 그 정적 자산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예.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네. 이건 자기 정치적 자산을 갖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뭐냐면 정권 심판론을 다시 불붙이게 하는 거예요. 예. 검사 독재라는 민주당 프로파간다에 그 개연성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맞네, 쟤네들 말이 이렇게 돼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판단을 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 그러지 말라고. 예. 그거 임명 취소하라고. 대신 대책을 세워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뭐냐 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꼴통들 제발 좀 들이지 말라 그랬잖아. 네. 아니 그저 언론이 그 칼침 놓는 걸 이걸 갖다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놈이 있으면 바로바로 잘라야 되거든. 안 잘라요. 안 잘라. 그다음 한다는 얘기가 우리 정부는 뭐 옛날 독재 정권처럼 무슨 뭐 민간인 사찰하거나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변명이 됩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두 사람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안 와. 공수처의 문제다. 우리 문제 아니다. 황상무 옛날에 그랬던 거고 뭐 그냥 넘어가자.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선거 이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런 식의 대형 사고를 쳤으면은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야 MBC 너 조심해. 너희들 말이야 옛날엔 말이지 까불다가 정보사들한테 칼침 받았어. 무슨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회칼테르입니다. 그러니까 니들도 까불면 칼침 맞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 예.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사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바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자기 생각을 그렇게 평소에 가진 생각이 그냥 무의식 중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기다 쓰는 게 문제라는 거지. 예. 네. 어차피 사람의 생각은 어쩔 수 없거든요. 생각이 말로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꼴통들은 배제하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사고를 결국 친다니까. 교수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총선 지면 윤석열 대통령 아무것도 못해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모르는가요? 아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태도를 보면. 네. 근데 그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지난 2년간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처음에 들을 때부터 이거 대통령실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들어와서 그걸 약간 가려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으로 딱 돼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이 다시 나서잖아요. 그럼 다시 뚝 원래로 돌아가는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네. 이러면 그 수도권의 민심이라는 것은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르고 그랬다 치더라도 이게 지적을 받았으면 그때라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열받거든.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조국이 밉다 하더라도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1, 2주 사이에 지금 몇 %가 빠졌습니까? 지지율 15%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수도권 선거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한국 갤럽 기준으로 서울에서 직전 조사 대비 1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의사 파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사 파업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빨리 출구 전략 마련해야 된다. 근데 지금 끌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의사 정원 늘리는 데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을 해요. 문제는 근데 다른 조사를 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의사 파업을 다루는 정부가 이 사태를 갖다 이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부정적인 게 살짝 높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게 한교점을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부터는 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타협을 해야 된다. 협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냈다. 이 문제를 해냈다. 라는 걸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실기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아직도 지금 계속 가고 있고. 네. 막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단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화되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고 처음 의사 집단을 욕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정권을 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 세 번째로는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조국 혁신당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실망이 떨어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묶어두는 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을 해야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대통령이 국민들이 지적을 하면 좀 받아들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특히 수도권 민심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성들 쫓아다니잖아요. 강성도 쫓아다니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장해찬 어떻게 됐습니까? 장해찬 뭐 내가 얘기했잖아. 안 된다고 저러네. 네. 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성으로 막 얘기하면 박수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잘 갈지 모르겠지만 딱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저 깽판을 쳤기 때문에
그 중도층 있지 않습니까? 중도층들이 상당 부분 투표 의욕을 잃었어요. 여길 봐도 그렇고 저길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이제 투표율이거든요. 예. 이해찬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투표율이 65%는 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과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투표율이 아마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은 뭐만 보이는 거면 강성들이 결집한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국힘인 강성들이 결집한 것보단 민주당 강성들이 결집한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선거가 계속되고 투표하는 날이 되면은 이게 이제 아마 내가 볼 때 근접할 겁니다. 네. 근접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 그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는데. 근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국힘 내에서도 지난번에 한동훈 혼자 붙었잖아요. 이번에 누가 같이 붙어요? 수도권 출마한 사람들이 같이 붙고 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선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 의식. 근데 문제는 뭐냐? 대통령실의 저 돌대가리들은 개념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지금.